네, 정치권도 결국 미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어제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고 또 국회 보좌진의 성폭력 폭로도 잇따랐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가 정치권의 일종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.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한 것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에서 두 차례나 의총을 열었던데요. 결론이 났습니까? 아니요,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. 네. 네, 오늘 의총에서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. 네. 또 내일은 저희들 또 광역시도당 위원장들, 강력시도당 대표자들 또 회의가 있어요. 예. 거기서도 이제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칠 생각입니다. 예. 노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? 제가 저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. 예. 근데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? 아마 교대로 하게 되겠죠. 교대로요? 네. 공동교섭단체다. 그 정의당이 6석으로 이제까지 국회 운영을 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네네.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회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. 많습니다. 교섭단체가 우리나라가 좀 교섭단체 진입 장벽이 높고요. 예.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죠. 그리고 교섭단체 아닌 경우에 또 이렇게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찌 보면은 각 당의 어떤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른 이해관계 득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 내에서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도 좀 타파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.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건데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예. 당원들도 저희들 당원들도 이제 어느 면에 좀 더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네. 잘 모아내 가지고 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. 근데 교섭단체라는 거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교섭단체 그 목대로 그 상임위별로 의원 배정도 하게 되고요. 또 간사도 생기게 되고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네네. 이제 그 법안 그런 건 있습니다. 예, 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섭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 그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입장이. 그런데 이제 공동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예. 단일한 하나의 당으로서 교섭단체를 이룬 경우와 다르게 예. 각 당의 어떤 정체성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견해가 같다면은 몰라도 좀 차이가 난다면은 각각의 당이 따로 발의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법안이란 거는 이제 의원 10명 이상이면은 당 소속과 무관하게 예. 여러 당 소속들의 의원들이 10명씩 모아가지고 그 공동 발의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특정 상임위에서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몫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 한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민주평화당 의원이 들어갔다. 그런데 그러면 법안을 민주평화당 의견을 갖다 반영하게 되겠죠. 그러면 그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견과는 달라도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. 그렇죠. 이런 거군요. 왜냐하면 그것도 의원 개인의 활동이기도 하고요. 네. 공동교섭단체를 이룰 때 이제 만일 이루게 된다면은 네. 그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 주요 정책 중에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양해가 돼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사안은 좀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참 어제 큰 일이 하나 터졌는데 말이죠.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그 폭로가 됐고 도지사직까지 전격적으로 사퇴했고 민주당에서는 밤중에 곧바로 제명이 돼버렸습니다.
그 소식을 처음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? 예, 제가 뭐 어디 그 방송사에서 방송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. 그 녹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큰 정신적으로 충격이었고 지금도 사실 납득이 안 가고 네.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참 아마도 용서하기 힘든 그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노 대표께서 이번 사건이 3.1운동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, 보니까. 예,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만큼 또 이 공개하기도 힘들었고요. 이 공개하게 된 것도 이걸 공개 수십 년간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고다가 지금 공개하게 되는 과정도 저는 뭐 촛불 시민혁명 등 우리 사회에서 그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은폐되어 왔던 이제 이 성폭력가 전면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잇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네.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정미 대표가 그 정의당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자진해서 공개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저희들은 예. 훨씬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또 용납하지 않고 제대로 발본설권하는데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려고 합니다. 그 말씀은 혹시 그 정의당이 그렇게 앞장선 뒤에 혹시 국회 차원에서 네네. 뭐 이번 일도 계기로 하고 또 보좌진들의 그 성폭력 문제도 어제도 또 폭로가 된 게 있고 한데 말이죠. 이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뭐 전면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? 예, 그 부분에서 지금 대책을 갖다 강구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, 매뉴얼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말이죠. 지금 그 좀 저런 면이 있습니다. 이 미투 운동 관련해서 그 뭐 조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좀 진영 논리가 살짝 들어가는 그 분위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 금태섭 의원 간의 갑론을박도 이 미투의 뭐 우파의 그 공작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오늘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만 벌어지고 있다. 좌파들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. 자꾸 이게 그 진영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이 성폭력 문제에 좌파, 우파, 보수,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? 이것은 권력 관계에서의 어떤 그 강자가 약자에게 행해진 억압과 착취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폭력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저지르던 폭력도 우리가 다 배격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폭력, 나쁜 폭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폭력 뭐 이게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좀 여기에 어떤 이념적 어떤 대립 구도나 진영 논리를 갖다가 혼재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이 정치권에 워낙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. 당장 네. 뭐 그 충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운동 중단 선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방선거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네. 또 박수현 후보의 그런 이제 심경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뭐 후보 내라 말라라까지 이제 나가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. 네.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출마 안 해야 될 적이 아마도 대단히 많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낡은 어떤 이런
여러 잘못된 이 행태에 대해서 좀 정말 발본색원하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또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. 당원들도 저희들 당원들도 이제 어느 면에 좀 더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네. 잘 모아내 가지고 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. 근데 교섭단체라는 거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교섭단체 그 목대로 그 상임위별로 의원 배정도 하게 되고요. 또 뭐 간사도 생기게 되고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네네. 이제 그 법안 그런 건 있습니다. 예, 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섭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 그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돼요. 안 하는 게 낫죠. 예. 근데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? 아마 교대로 하게 되겠죠. 교대로요. 네. 공동교섭단체다. 그 정의당이 6석으로 이제까지 국회 운영을 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네네.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회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죠. 많습니다. 뭐 교섭단체가 우리나라가 좀 교섭단체 진입 장벽이 높고요. 예.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죠. 그리고 교섭단체 아닌 경우에 를 만들자 이런 제안한 것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에서 두 차례나 의총을 열었던데요. 결론이 났습니까? 아니요. 이제 뭐 논의가 시작되었고요. 네. 예, 오늘 의총에서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. 네. 또 내일은 저희들 또 광역시도당 위원장들, 강력시도당 대표자들 또 회의가 있어요. 예. 거기서도 이제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칠 생각입니다. 예. 노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? 제가 뭐 저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얘기를 네, 정치권도 결국 미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어제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고 또 국회 보좌진의 성폭력 폭로도 잇따랐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가 정치권의 일종의 핵폭탄으로 떠올랐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.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또 이렇게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찌 보면은 뭐 그 각 당의 어떤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른 이해관계 득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 내에서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도 좀 타파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.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건데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예.